안녕하십니까. 고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뚜렷한 경기 침체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 신호, 부동산 시장 참여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부분이죠.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이 작년에 부동산 고점 시기였던 상황에서 강조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은 경기가 좋아야 꺼진다는 부분이죠. 경기가 좋다는 것은 성장률과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저금리 상황에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자주 강조를 드렸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의존도가 큰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연속된 금리 변화는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키입니다. 2021년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무려 180조 원 수준까지 늘어났어요. 2018년에 2배 수준까지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고금리에 따른 전세값 하락이 지속되는 한 집값 반전은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규제지역 해제돼서 좀 기대가 많은 곳이 있거든요. 호가도 좀 올라가고. 근데 실제 매수세가 붙지 않는 이유는요, 전세값이 하락했다는 부분이에요. 실수요자는 솔직히 규제랑 상관없이 내 집만은 할 수 있어요. 규제를 풀어주면서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 하나 살 수가 있는데, 그럼 갭투자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갭투자자들은 전세값이 하락할 때 유입이 잘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확실한 경기 침체입니다. 이 경기가 너무 나쁘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성장률과 물가가 낮다는 뜻도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경기 부양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가 안정 목표제에 미달하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세 가격부터 상승을 시키면서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다른 게, 현재는 기준금리의 연속된 변화에 따른 전세 가격 변동세가 너무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를 집값 하락 신호로 인식을 해요. 야, 기업들 구조조정하고 보너스 줄어드는데 누가 집을 살 수 있겠어? 경기 침체 오면 집값 더 폭락하겠지. 하지만 실제 부동산 가격은요, 경기보다 금리에 더 반응을 한다는 부분이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은요, 유동성이 급속히 부동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자산 가격은요, 여러분들 돈의 움직임을 예상해야 되고요. 이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부족 상황이 없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옛날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반론하실 수 있어요. 자, 봐봐. 2012년에 성장률 뚝 떨어졌지. 자, 2012년에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했던 거 알지? 2012년뿐만 아니라 2013년까지 집값 대세 하락 시기였잖아. 네 말대로 경기 침체가 왔으면 집값이 올랐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크게 떨어진 건 어떻게 해석할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장의 성향이요. 자, 한국이 2021년부터 위기로 넘어간 것은요, 유럽 재정 위기의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 교역량이 뚝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교역량 감소로 인해서 침체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한국은행은요, 통화정책을 크게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 2%였던 기준금리를 2012년까지 3.25%까지 올렸지만 진짜 위기가 나왔을 때는 두 차례만 낮췄을 뿐이에요. 위기 강도에 비해서 소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네.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은행 총재였던 김중수 총재는요, 저금리에 대해서 부작용을 굉장히 우려했던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총재였습니다.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고 금융 불균형,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에 시장의 강한 압박뿐만 아니라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자, 2012년을 지나서 2019년, 2020년 다시 침체가 오기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중앙은행이요, 최근에 침체에 어떻게 대응한다?
통화정책,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 침체가 왔던 2019년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았고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모두 집값이 훨씬 크게 올랐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창용 황운의 총재도요. 솔직히 매파로 분류하기는 어려워요. 이창용 황운의 총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무엇이다? 비둘기 본능이 있다. 후보자 실저부터 본인이 스스로 강조했어요. 상황에 맞는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어떤 때는 매파가 되고 어떨 때는 비둘기파가 되겠다. 데이터에 따라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는 물가 불안에 따른 강력한 긴축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도 그렇고 이창용 황운의 총재도 솔직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성장은 탄탄하고 물가는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긴축을 하는 거 당연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하게 현재 금리를 올린다고 매파라고 판단하기 이르다는 거예요. 진짜 매파 비둘기는 언제 결정이 된다? 물가 수준이 낮아지고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과 다른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너무 높은 고물가에 대인 경험이 있어서 과거보다 인하 속도는 늦어도 저는요 금리 인하 추세 자체는 못 바꿀 거라고 보는 거죠. 금리 인하까지 원래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거 이번에 한 1년 정도 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체 신호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공작기계 주문 전년 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인데요. 2020년 10월 이후에 2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 성장세를 이끌었던 수출은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어요. 10월 달에 5.7% 감소했고요. 11월 달도 마이너스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업일수 그릇이 마이너스 2.8%를 기록했다는 거죠.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던 작년과 전혀 다른 움직임입니다. 이미 9월부터 국내 기업들의 재고 증가율이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수출 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무역 물동량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급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운업계는 파티를 열었었죠. 그런데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SCFI 지수가요. 최고 대비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계 1위 선사 머스크는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먹구름이 올려온다. 경기 침체를 대놓고 경고했다는 거죠. 물동량만 봐도 현재 침체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한국은요.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KDI, 피치 모두 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 2.1%보다 낮은 1% 후반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되면요. 한국은행에서 높은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조건 자주 말씀드렸죠.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세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치를 초과하는 물가 수준 이것이 동시에 진행될 때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잠재 성장률 이하의 성장세가 기록된다면 고물가를 유지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고 여건만 되면 낮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요. 2023년 1분기 중 금리 인상을 완료하고요. 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쇼키부동산의 내 집 마련 추천 시기는요. 간단합니다. 일단 본인 전월세 만기가 다가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 집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잡는 과정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침체가 와야 돼요. 경기 침체 때 왜 내 집 마련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매매값과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입니다. 매매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내가 샀을 때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이것을 감당하고 사야 되는 시기가 2023년부터 2024년이라는 건데 그때를 여러분들이 사셔야 장기적으로 웃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기가 좋았을 때, 대출금리가 낮았을 때, 사자마자 전세값과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갔을 때 샀던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는지요.
2023년부터 2024년 초 급락할 곳에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왕 살 거 싸게 사셔야 되고 급락할 곳에서 잡으시면요. 일시적인 이벤트가 끝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쇼키부동산 서적 역전세제란에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모든 정보 담아두었습니다. 이상 후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